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용가리의 수학교육과정 2탄 제2탄 용가리의 중학수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제 채널의 첫 번째 영상이시라면 다른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가리의 초등수학 제 아들의 커리큘럼을 소개합니다 라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보시면 좀 지금 듣는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수학 저희 아이들의 중학수학을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의 수학은 사실 집에서 많이 했고, 중학교 수학은 이제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 와서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수학은 제가 이제 저희 아이에게 훨씬 많이 맞추어서 했다면, 중학교 수학은 맞추어서 하긴 하지만 어차피 이제 레벨이 나누어져 있단 말이죠. 학원에 그 맞는 레벨의 아이가 들어가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점이 다른 거죠. 초등학교 때는 아이에게 맞춰서 수업을 했고, 중학교 때는 맞춘 아이의 수준에 맞는 반의 아이를 집어넣어서 그 커리큘럼을 현재 따라가고 있는 거죠, 아이가. 그래서 조금 관점이 다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학원의 커리큘럼을 설명드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학원의 커리큘럼을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저도 좀 기분이 조금 깔끔하진 않은데, 보시는 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청자분들도 학원 소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떤 과정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한 거는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이제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학원 커리큘럼이든 어떻게 됐든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생각하고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중학수학 시작하기 전에 일단 용가리 초육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 한번 복습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육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중1-1을 한번 하고, 중1-2를 연결해서 하고, 그 다음에 중1-2를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1-1을 복습을 했습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지금 좀 애매한 게 1-2를 한 번 봤는지 시간이 부족해서 두 번 봤는지 시간이 부족해서 한 번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요. 제 생각에 3월 달에 못했을 수도 있어요. 중1-2를 한 번만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1-1을 하고, 핵심은 중1-1이었으니까 중1-1을 하고 12월 달 말까지 중1-1을 다시, 그러니까 한번 첫 번째 받고 두 번째 받고, 이때 테스트를 쳤다 그랬어요. 테스트를 쳐서 테스트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1월, 2월에 중1-1을 세 번째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볼 때는 개념 수업을 했었고요. 두 번째 볼 때는 유형별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심화 교재를 풀었어요. 교재는 그냥 말씀드리죠. 일품. 제가 신사고에서 돈을 받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일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테스트. 2월 말에 테스트. 그래서 2월 말에 테스트를 쳤을 때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내용이에요. 자, 지금부터 2월 말에 다시 1학년 1학기 테스트를 쳤는데, 저희 정규반이 이렇게 3레벨, 현행 정규반이 3레벨 있으면 시험을 잘 봐서 이 A레벨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A레벨에 배정을 받았으면 A레벨에서는 1품보다 더 어려운 책을 또 풀게 되는 겁니다. 1품이 제일 어려운 책이 아니므로 저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용가리뿐만 아니라 이 반에 배정되는 모든 학생을 위해서 최고의 심화를 하는 게 목적이죠. 목적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이 레벨에 썼었던 문제집은 과거에 고난도 수학, 지학사 고난도 절판됐습니다. 수학의 신 절판됐죠. 그래서 현재는 A급을 쓰고요. 플러스 또 A급보다 조금 쉬운 심화교재 한 권을 더 쓰고 학기로 들어가면 내신 대비를 다 합니다. 내신 대비는 다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반에는 뭐 씁니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A급을 B반에서 쓰지는 않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일품을 씁니다. 이때 일품을 안 풀었기 때문에 일품 정도를 쓰죠. 일품을 쓸 때도 있었고요. 뭐 수학의 고수를 쓸 때도 있었고, 혹은 최고 수준 탑, 비상의 거, 최고 수준 탑을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그럼 이 반은 뭐 쓰냐? 이 반은 이건 지금 학기 중일 기준이에요. 제가 방학 학기로 나눠져 있잖아요. 학기 중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공비 Q 발전 편을 주로 씁니다. 우공비 Q 센 수학을 쓸 수도 있는데 우공비 Q의 발전을 쓰는 이유는 그냥 편집이 학원 수업하기가 좀 편리해요. 그래서 저희가 워크북이 따로 나눠져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빨리 이해하는 수학, 빨리 강해지는 수학, 그런 여러 가지 워크북이 앞뒤로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학원 수업하는 데는 좀 편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걸 쓰는 거지. 센 수학보다 우공비가 좋다. RPM보다 우공비가 좋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목적에 맞춰서 이 반에 배정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는데 충분한 교재면 충분하고 학원에서 이제 숙제나 이런 것을 관리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교재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더 좋은 교재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끔 특별히 더 좋거나 특별히 나쁘거나 이런 교재는 없어요. 약간씩 차이는 있고 목적에 맞춰서 골랐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때 2월 말 테스트에서 3월에서 용가리가 A반에 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A반과 B반 학생에 한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행학습을 하겠다 안 하겠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라 라고 시키진 않아요. 공부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할 의지가 있고 열심히 할 의지가 있다면 하라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C레벨에는 아직 선행학습을 해서 이 학생들의 실력을 올릴 수 있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전혀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B반 학생들은 여긴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는다면 B반 학생들은 세모 정도예요. 여기는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매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커트라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학년이 됐어요. 제가 한꺼번에 다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게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1학년, 2학년, 3학년 나눠서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서 한꺼번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과정이 지나온 과정, 앞으로 하게 될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릴게요. 겨울방학 때는 지났죠. 1학년 1학기 겨울방학은 제가 여기 1, 2월달 1학년 1학기 올라가는 겨울방학은 요걸로 대치하고, 그러면 겨울방학 때 2학년 1학기에 올라가는 2학년 올라가는 2학 1, 2월달 3학년 올라가는 1, 2월달 지금이죠. 은 뭘 하냐? 중 2-1, 중 3-1 이건 했고 이건 지금 했죠. 이거를 일품 수준으로 했습니다. 겨울 방학 때는 다음 학기에 대한 심화학습을 1차 심화학습을 한 거예요.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선행학습을 한번 했기 때문이죠. 3학년 1학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선행학습을 3학년 1학기를 그 전에 한번 했기 때문이고, 2학년 1학기를 일품을 이때 풀 수 있는 이유는 1학년 때 2학년 1학기 선행학습을 한번 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학기로 넘어가서 여기에 테스트를 치고요. 레벨이 유지가 된다면 1학년 때 레벨이 유지가 되었어요. 2학년 때까지 제일 위에 반이. 그러면 이때는 중 1-1, 중 2-1, 중 3-1 앞으로 일어나겠지만 에 대한 2차 심화학습을 합니다. 1품보다 더 어려운 걸 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학년에 대해서는 내신 대비가 있다는 거죠. 자유학기제니까 없고. 여름 방학이 되면 그러면 중 1-2, 2-2, 3-2를 하게 되고 2학기가 되면 다시 똑같은 거죠. 2차 심화 더하기 내신 대비. 그리고 1학년과 2학년은 중간고사 치면 테스트, 학원 테스트가 있고 기말고사 치면 학원 테스트가 또 있어요. 여름방학이 끝날 때 테스트가 또 있고 실력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추적조사 해야 됩니다. 그 다음 2학기 중간고사 치고 테스트, 기말고사 치고 테스트. 3학년들은 테스트를 안 칠 때도 있어요. 테스트 치는 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테스트를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행 심화를 1학년 때 진행했고 2학년 때 진행했고 3학년 진행하게 될 거예요. 3학년의 2학기에 대한 커리큘럼은 아직 조금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레벨별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행 심화를 학기에 맞춰서 계속 진행하면서 내신 대비를 했다. 조금 이제 방향이 다를 수 있죠. 학원마다. 어떤 학원은 진도를 빨리 나가면서 내신 대비를 하고, 그러니까 나가던 진도를 스탑하고 내신 대비를 하는 학원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 학원처럼 현행과 선행을 병행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용각이 당연히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러면 중1 올라갈 때 제일 위에 반에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하는 걸로. 그래서 1학년 1학기 들어갈 때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이제 처음 시작한 거예요. 빠른 거 아니죠. 5학년, 4학년, 3학년들도 2학년 1학기 하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2학년 1학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이전 6학년 시간은 중학교 1학년 실력 만드는데 먼저 쓴 거죠. 먼저 쓴 거예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하면 여기 선행학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도 위주로 나갑니다. 2-1 끝나면 2-2, 3-1, 3-2 끝나면 고등수학 3, 고등수학 하 뭐 계속 진도 나가는 거예요. 진도. 언제까지 나가냐 하면 중3 아니죠. 예비고 1 되는 2월까지. 2월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고등학생 교복 입고 학교 가기 전까지 선행학습을 쭉 진도를 나갑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진도 나간 것들은 이쪽 현행 심화할 때 또 복습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가는 거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고등 심화 해야 되잖아요. 고등 심화 해야 되고 고등 내신 대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중등 선행은 이렇게 진도를 나가요. 그러면 궁금해하시는 게 있겠죠. 연가리는 중3 마칠 때 고등 선행은 어디까지 끝납니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일 위에 반 학생들의 경우에 실력이 나쁘지 않아서 선행학습을 뭐 그냥 막힘없이 진행했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특정한 어떤 해의 경우에 생각보다 진도가 더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지금 이 선행학습은 사실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도를 쭉 나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진도를 마치는 기간을 정해두지 않았어요. 만약에 고등수학 4학을 하는데 학생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그게 4개월이 아니라 6개월, 7개월, 8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이거죠.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는 것보다 이해를 시켜서 한번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8개월 걸리면 그냥 8개월 걸리는 게 그 학생들한테 맞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중3 마칠 때 어디까지 마치느냐는 사실 그렇게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빨리 이해했으면 진도가 빨리 나갈 것이고
이해를 잘 못했으면 진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못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1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되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1등급 수준의 아이들이다라고 하면 고등수학 상, 고등수학 하,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예전에 기하, 벡터도 있었죠. 이거 다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서 진도가 좀 느려지곤 하니까 일단은 뭐 오늘은 용가리 이야기니까 제 생각에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진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지금 아직 마무리하다가 지금 수업이 멈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원, 수투, 미적분 앞으로 1년 동안 진행한다고 하면 내년 2월 달까지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 진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더 빨리 열심히 해준다면 뭐 확통 정도까지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과거 지금 고3들 이 커리큘럼을 했을 때는 미적분, 확통, 기백까지 다 하고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미적분 2번 복습하고 막 그렇게 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수업을 듣느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뭐 용가리 이야기 하는 거니까 용가리의 진도는 제 생각에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같은 반에 있는 학생과 마찬가지고 선행학습을 고등학교 6과목 중에서 최대한 한다면 한 5과목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아니면은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보강을 좀 실시해서 뭐 5과목 혹은 6과목이 될 수도 있는데 과목 수는 그렇게 몇 개를 맞췄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까먹을 거고 다시 봐야 되고 다시 봐가지고 어느 정도 깊이까지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깊이까지 해서 풀어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나 조금 응용 수준의 문제집을 일찍 풀어본 것이 실력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행학습이 양적 배분하는 데 도움은 주겠지만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을 못하게 되거나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면 잠을 줄여서 하면 됩니다.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용가리의 교육과정 커리큘럼 1 있고 2 있고 뭐 또 3가 있을 수도 있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특히 이제 초등교육과정 보신 분들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은 저걸 따라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어떤 학생은 저희 아이하고 비슷한 상황이라서 비슷한 실력이고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진행해도 되는 학생이 있고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저희 용가리보다 진도가 빠른데 우리 아이가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더 잘하는 아이면 더 빨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또 그러니까 용가리의 진도가 느렸는데 그 진도가 느린데 그거보다 더 느리다고 해서 무조건 다 또 괜찮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느리다, 충분히 빠르다. 뭐 그런 시각을 결정하는데 저희 용가리의 교육 과정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자녀분의 실력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실력을 보고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지속적으로 확인하려고 해야 되고 그림을 그려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의 그릇이 이 정도면 저는 한 이 정도의 그릇이 넘치지 않게 이 정도의 학습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릇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릇이 커지면 양을 좀 늘려서 갖고 가는 거고 그릇이 이만큼 커져 있는데 이만큼 갖고 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요 정도 해도 되겠지, 요 정도 해도 되겠지.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아이의 그릇이 커지는지, 아이의 그릇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관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용가리의 그릇이 이 정도에서 이렇게 진행했구나. 이걸 너무 따라하거나 용가리의 그릇을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집중적으로 보시고 관찰하고 계속 관찰해야 되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녀의 그릇이 어느 정도 큰지, 그 그릇이 커지고 있으면 또 그 커지고 있는 그릇에 어느 정도를 그 물을 담을 것인지 계속 관찰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용가리 교육과정 1, 2를 보셨는데 지금 이 과정을 제가 보여드린 과정은 궁금해 하시니까 보여드린 거지, 지금 과정을 가지고 지금 설명드린 이 과정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냥 궁금해 하시니까 한번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 의미 외엔 사실 큰 의미는 안 두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용가리의 중등수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